지난 7일 날 관훈클럽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정말 저는 우리와는 달리 한동훈 위원장이 그 어떤 어려운 질문에도 청산유수처럼 답변하는 걸 보고 참 언변이 뛰어나구나 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총선에 이기면 떠나지 않습니다. 딱 이렇게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했어요. 떠나지 않겠다. 떠나지 않으면 뭘 한다는 이야기죠. 이것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있는 겁니다. 총선에 승리할 경우, 과반을 승리할 경우 이 승리는요, 어떤 면에서 보면 온전히 한 위원장의 어떤 공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친한 그룹이 생겨나게 되면 저는 이 김영삼, 이회창 모델로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김영삼 대통령이 이회창 당시 총재를 이제 할 때 굉장한 갈등 관계가 있었거든요. 본인도 이야기했지만 좀 꼬일 것 같다는 이야기가 결국 이렇게 순탄치는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네, 이현종의 뉴스쇼 2월 8일 목요일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사하면서 결국 선거법 관련된 논란이 일단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서 22대 국회도 위성정당의 어떤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선거 룰도 정해졌고 각 당마다 이제 공천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서서히 탈락자와 또 공천자가 지금 나와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참 이제 4월 10일 총선이 이제 6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참 이 선거라는 게 솔직히 재미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선거라는 걸 통해서 정치인의 흥망성쇠가 여기서 이제 결정이 되기 때문이죠. 자, 과연 이번 40 총선에서는 어떤 정치인이 뜨고 어떤 정치인들이 사라질지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우선 여러분들과 함께 첫 번째 주제로는요, 이 한동훈 위원장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 이 정치 신인인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관심들 굉장히 높으시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60년도 미국에 케네디 대통령이 나타났을 때 그때의 어떤 현상과 좀 비슷하다. 또 오바마 현상하고도 좀 비슷하다. 이런 견해들을 지금 주고 계시는데요. 그만큼 이제 정치에 입문한 지 한 2달도 안 됐습니다. 이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 하나하나가 굉장히 관심을 끌면서 과연 한동훈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동훈의 미래, 이거를 좀 보려면 지난 7일 날 관훈클럽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관훈클럽은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예전 이미 1950년 전쟁 이후에 이 관훈클럽이라는 게 처음 만들어졌어요. 관운동에서 처음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훈클럽이라고 그러는데요. 역대 대선 후보 중에서 이 관훈클럽 토론회를 거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권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훈클럽 토론회에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등판을 해서 직접 이제 질문을 받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 공천 시작되는 시점, 또 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 등등 때문에 굉장히 아마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 2시간여 동안 가까이 동안 집중적인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정말 저는 우리와는 달리 한동훈 위원장이 그 어떤 어려운 질문에도 청산유수처럼 답변하는 걸 보고 참 언변이 뛰어나구나 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제가 주목한 것은 이 한동훈 위원장의 미래, 자신의 어떤 앞으로의 어떤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4월 10일 이후에 진짜로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정말 생각해보지 않고 있습니다. 4월 10일 이후에 제 인생이 좀 꼬이지 않겠습니까? 자기 인생이 이 40 총선 이후에는 상당히 이제 꼬일 것 같다는 거죠. 인생 자체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스트라이크 존을 넓혀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련꽃이 피는 봄이 오면 국민들의 사랑을 받기를,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를 고대합니다. 저는 4월 10일까지 완전히 소진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생각입니다. 제가 상당히 재밌게 이 관전한 포인트는 뭐냐면 총선이 만약에 패배를 한다고 그러면 이 패배란 게 이제 어느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략 이제 1당이 안 되고 똑같이 2당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패배가 된다고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의 미래도 그렇게 썩 전망이 밝지 않을 겁니다. 반면에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총선에 승리를 한다 그러면 승리라는 건 이제 제1당이 된다는 의미겠죠. 아니면 또 과반 의석을 차지한다는 의미일 텐데 자 그래 될 경우엔 정말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물었어요. 이 질문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많은 지금 정치개혁 공약들을 내걸고 있는데 국민들이 좀 의구심은 뭐냐면 당신이 만약에 정치권에서 없으면 총선 끝나고 사라지면 과연 이게 지켰을까? 라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 자 그렇게 물으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총선에 이기면 떠나지 않습니다. 딱 이렇게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했어요. 떠나지 않겠다. 떠나지 않으면 뭘 한다는 이야기죠? 이것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이거는 총선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결과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겠지만 그리고 이제 본인이 직접 지금 공천의 주도권을 잡고 하고 있다.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원래 한동훈 위원장이 오기 전과 초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인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이 상당히 공천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은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이 임명한 장동혁 사무총장이 공천의 어떤 실질적인 주도권을 잡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천 주도권도 상당히 이제 지금 한동훈 위원장 넘어간 겁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KBS 대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다 결국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사사로운 이런 게 최근에 통화한 적은 없고요. 선거 대통령실의 후광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공개적으로 공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미거든요. 요 즈음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강남을에 공천을 신청했던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대통령이 굉장히 좀 진노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실 참모, 특히 최측근 참모가 뭐 이 출마하면 당선이 가능한 지역, 강남 같은데 이제 출마를 했고 또 박진 외교부 장관도 전 외교부 장관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이 두 명에 대해서 아마 지금 당에서는 공천을 배제할 뜻을 지금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점점 공천의 주도권이 이제 한동훈 위원장에 전적으로 맡겨진 이제 그런 것이고 지금 잇따라서 서병수, 김태호, 김기현 전 대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조혜진 의원이라든지 당의 중진들이 잇따라서 다른 지역에 지금 출마를 하라고 지금 공고를 하고 이들도 다 지금 수용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아마 이제 김기현 전 대표겠죠. 지금 남구 을인대 울산에 문제는 북구로 가라는 겁니다. 이 북구가 어디냐 하면 현대자동차 등이 있는 곳인데요. 이곳은 굉장히 어려운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역 의원이 이상원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 있는 곳이에요. 자, 여기를 가서 이제 지금 민주당 현역과 붙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아마 본인도 결국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공천 주도권을 잡고 있고 또 공천에 대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이제 총선에서 패배를 한다면 어떤 운명이 될까? 우선 만약에 패배를 한다 그러면 저는 JP 즉 김종필 전 총리의 모델을 따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뭐냐면 김종필 전 총리가 2인자였죠. 2인자였는데 결국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부터 굉장한 견제와 시기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가 자의반 타의반이라는 말을 남기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사실상 뭐 어쩌면 쫓겨났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이죠. 왜냐? 1인자가 견제하고 두려워하는 2인자가 있다는 거 이거 아마 역사 속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언젠가는 제가 나를 뭔가 이제 도전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1인자는 늘 불안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2인자를 어떤 방법이든 견제를 하게 돼 있죠. 만약에 총선에 패배하게 되면 여러 가지 명분이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너한테 맡겼는데 왜 제대로 못해? 총선 왜 패배했지? 뭐 이런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 또 이 총선에 패배하면 친윤 그룹들이 아마 한동훈 위원장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지금 다들 속으로 그냥 꿍꿍 지금 쌓아놓고 있는 거거든요. 끝나기만 보자 이렇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총선 승리를 해야 되니까 만약에 총선에 패배를 하면 이게 폭발할 겁니다. 터져 나오면서 한동훈 위원장을 결국은 아마 퇴출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아마 뭐 유학길이나 이런 걸 떠날 가능성이 높죠. 그렇지만 또 마땅한 지금 대선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다시 또 아마 컴백할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왜냐?
너무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능력과 팬덤 이런 것들이 여기 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대권 구도에 들어갈 때는 그때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즉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 선거에서 일정 정도 성과를 올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다시 한번 복귀할 기회가 있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반면에 총선에 승리할 경우 과반을 승리할 경우 이 승리는요 어떤 면에서 보면 온전히 한 위원장의 어떤 공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왜냐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지지율이 지금 그렇게 좋지가 않죠. 그런 상황에다가 또 갈등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번 총선의 어떤 공천이나 영향력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 뒤로 물러섰기 때문에 그러면 온전히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성과로 이제 부입할 수 있는 거죠. 의원들 입장에서는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고 당선됐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계파가 갈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친한 그룹이 생겨나게 되면 뭐 친윤 그룹은 아마 뭐 이 차근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이 완전히 이제 이 한동훈 위원장 중심이 되면서 이 한동훈 위원장 임기가 6개월이거든요. 그럼 아마 5월 말 정도 되면 지금 이제 21대 국회 임기가 끝날 때쯤 되면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전당대회가 열려서 정말 제대로 된 대표를 뽑게 됐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마 한동훈 위원장 대표 경선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당에 남아있다 그러면 그러면서 본인이 주도하에 정치개혁과 이런 이슈들을 가져가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대선 행보가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아마 모든 초점은 한동훈 위원장의 일거수일투족에 집중될 겁니다. 그러면 반면에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떨어지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저는 이 김영삼, 이회창 모델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김영삼 대통령이 이회창 당시 총재를 이제 할 때 굉장한 갈등 관계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화형식 이게 이제 부산 지역에 있으면서 양측 간의 갈등이 거의 폭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이 사실상 김대중 후보를 지원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그때 결국 DJP 연합이 선거에 승리하기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 YS의 중립이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여권의 내부가 분열되면 사실은 이제 선거에 이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되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본인의 정책 행보, 본인도 이야기했지만 좀 꼬일 것 같다는 이야기가 결국 이렇게 순탄치는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앞으로 본인의 어떤 이게 이제 본격적인 이제 정치의 어떤 이 권력 게임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본인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제 어떤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고요. 문제는 이제 지금 총선에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어떠한 공천을 통해서 주도권을 잡고 승리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가장 1차적인 목표겠죠. 그렇다면 이제 지금의 이제 공천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온전히 한동훈 위원장이 넘어온 이상 본인이 어떠한 칼날을 가지고 한동훈식 공천을 보여줄지 그게 굉장히 관심이 주목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